안녕하세요, 모모쌤입니다. 자, 오늘은 리셋 증후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인간관계에서 손절 당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뭐 갑자기 내가 차단당했다 이런 식으로 당황스러우셨던 적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손절이나 차단과 같이 인간관계를 자꾸 리셋하려는 그런 거를 리셋 증후군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리셋 증후군의 용어와 그 리셋 증후군의 의도는 뭔지, 숨은 심리는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용어는요, 과거에 1997년에 일본에서 14살의 컴퓨터 게임 강이 현실과 컴퓨터 세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벌인 어떤 초등학생 통학살인 사건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당시에 이 중학생은요, 살인을 하고 나서도 컴퓨터처럼 리셋을 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비단 어떤 컴퓨터 중독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잦은 손절, 차단, 그 다음 잦은 이직 등과 같이 요즘 현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증상을 아울러서 리셋 증후군이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갑자기 손절당하고 차단당해서 연락이 안 된 경우도 좀 한두 번 있으실 텐데요. 그 리셋 증후군의 숨은 심리는 뭘까요? 바로 그거는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회피 반응, 심리 회피 반응은요, 사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딱 직면하고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없이 모두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마음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기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리적 회피 반응을 잘 드러내는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씨는 회사를 잘 다니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람 스트레스도 많고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나 할까? 와 같이 일상을 벗어나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것도 심리적 회피 반응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긴 할 텐데요. 일상에서 A씨가 벗어나서 실제로 제주도로 갔다고 했을 때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조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한 곳에서 왜 적응을 못했지? 나랑 똑같은 스트레스 받은 저 사람은 회사도 잘 적응하는데, 그리고 나랑 비슷한 갈등을 겪은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 손절하지 않고 잘 지내는데, 이런 비교가 되면서 자기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비난, 자기 혐오를 가지면서 우울증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례처럼 자꾸 자신의 삶에서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강한 회피 반응이 있고 리셋 증후군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 여러 차례 참았어요. 참아도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손절한 행위는 리셋 증후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셋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적으로, 아주 주기적으로 직면하지 않고 계속 피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경우의 입장을 나눠서 한번 대처법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내가 이런 사람이다, 리셋 증후군에 걸린 듯 하다, 내가 계속 자꾸 손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힘들더라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피하니까 처음에는 편한데 그 다음은 내가 그 갈등의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분들에게 자기 수용, 자기 용서의 경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손절 행동 이면에는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주로 컴플렉스가 숨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고 자기 수용하고 직면하는 두려움, 이런 거에서 좀 맞서 싸우시는 어떤 힘을 기르셔서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자꾸 피하려고 하는지 핵심 심리와 핵심 주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마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런 분들은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싫거나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받아서 자존감이 낮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요새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완벽주의, 인간관계에서도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인간관계 완벽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인간관계가 갈등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어떤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완벽하게 내가 인간관계를 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던 걸로 리셋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 성향들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스스로 털어내시고 마주할 용기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내담자들의 경우에도 손절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제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꾸 피해버립니다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상담에서 자기 자신을 탐색하다 보면은 선생님, 제가 그 사람 안 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제 마음이 더 힘들고 복잡해요 라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손절을 당한 경우. 나는 최근에 손절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절을 하는 사람들은 손절이 반복적으로 돼서 리셋 증후군에 걸려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로 넘기셔야 돼요. 근데 때때로 쿨한 성격이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한 말에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생각을 조금 덜하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갈 준비가 필요하지만 리셋 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으로부터 손절당한 경우는 그 사람의 문제니 그 사람의 영역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손절을 그러니까 리셋을 많이 하기도 하고 손절을 많이 당하기도 한다. 이 둘 다 많이 당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경우는 진짜 용기를 내서 상담을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기 내면의 컴플렉스가 극복이 안 된 케이스가 있고요. 회피 방어 기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가 너무 손절이나 리셋을 하고 또 당하고 이런 분들은요, 사실 편안한 장면에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거기서 리셋, 손절을 하고 차단을 하고 당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게 답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거나 그런 거보다는요, 내가 왜 자꾸 손절도 당하고 그리고 난 또 손절을 왜 하고 있나, 그래서 왜 이렇게 리셋 증후군에 빠져 있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리셋 증후군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신조어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많이 이제 상담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다 편안하게 자리 잡아서 리셋도 안 당하고 또 손절도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갈등이 생기면 두렵지만 그 사람과의 어떤 마주하기를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사과도 하고 사과도 받는 그런 시간들을 새해에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